안녕하세요. 돈 벌어주는 중개사 정은호입니다. 요즘 시장이 그죠? 조용하고 관망하는 추세가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거든 항상 끝은 있는데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 정확한 시점은 뭐 알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근데 끝이 와가는 것 같다. 오고 있다. 와가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지금 보면은 어찌됐든 대출 완화도 하고, 집값도 뭐 낮춰갖고, 뭐 안심대출 해갖고, 뭐 6억까지 해주겠다. 대출 완화한다. 이게, 근데 이쪽에서 하나가 저는, 완화는 좋지만, 15억 초과에 대해서 좋지만, DSR을 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고소득자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민층에서 주택을 매수를 할 때 거의 그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영원한 정책은 없다. 그죠? 이렇게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완화에 대해서 나와요. 완화. 그죠? 그 투기 지역, 조정 지역, 뭐 이거 해제에 대해서, 해제 지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 많은 달라지는 점들이 있죠. 그죠? 뭐 거주 요건도 그렇고, 뭐 자금 조달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달라질 텐데, 일단은 그저께 또 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을 했죠. 근데 오늘 날짜에 주식시장은 또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미국은 어제 쭉 빠졌는데, 다우나 나스닥이나 빠졌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여기 라인에서 뭐 이렇게 큰 하락이 없이 끝나긴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대출을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줘도 제 중요한 건, 핵심은 금리예요. 예, 금리. 6억까지 해주고 10억을 해주고 뭐 해주고 의미가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내가 6억을 빌렸는데 지금 뭐 8% 정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4,800이에요. 그죠? 8, 6에 48. 월 이자가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죠?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이 이자를 내고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주택 시장이 음, 관망과 그 다음에 쑥쑥 거래되는 것들은 보면은 금매들, 꼭 팔아야 하는 물건들, 사정이 생긴 물건들이 팔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팔리고는 있는데, 가격 편차가 크다 보면 지금 뭐 금매들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때는 매수자 우위에 어, 매수자 매수자와 임차인 우위 시장이다. 근데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지금 완전히 360도가 바뀌었죠. 그죠? 360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또 뭐 급격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요거에 의해서 지금 매수자나 임차인이 갑이긴 한데, 이걸로 인해서 일단은 매매가가 하락을 했고, 임대 가격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수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수요는 없는 건 아닌데, 이 수요들이 이제 월세로 간 거죠. 월세 반전세로 간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 임대 전세는 예를 들어 변동금리라고 한다면, 이 월세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요 정도는 내가 감당을 할 수 있겠구나. 감당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전세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매매하고는 줄어들었지만
월세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좀 뭔가 끝이 보이는 시점이 와야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춘다든가, 그 다음에 인상의 속도를 늦춘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정착의 움직임이 나오거나, 정착, 멈추는 시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에요, 전쟁. 요게 좀 매듭이 돼야 전체적인 게 풀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인플레를 잡는다고 뭐 이런 상황들인데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거를 제재를 한다고 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쪽을 제재하면 원유 가격 폭등하죠. 원유 가격 폭등하고 밀 뭐 예를 들어 뭐 원재료 가격이 다 올라 버리면 이게 다시 되돌림 될 그 도돌이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매듭을 지어지는 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멈추는 시점이 돼야지 뭔가 거래도 활발하게 될 거고, 그죠? 근데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당장 이게 뭐 딱딱 끝났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보면은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 자, 부동산, 주식 돈들이요 다 예금으로 갔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왜?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는데, 상가는 투자로서의 가치가 높았었죠. 상가는 수익률 개념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 은행의 이자가요, 이 그 평균 예금 금리가 5%에서 10%까지 준대요. 그죠? 그러면 이 상가에 대한 수익률이 4%만 돼도 좋다고 했었는데, 이럴 바에는 내가 왜 이 돈을 가지고 왜 위험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냐 이거야. 가격 하락의 위험을 부담을 안고 이런 걸 안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금리가 5에서 10%라고 한다면 최소 12%에서 15%는 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얘를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도 가는데, 지금 같은 때는 예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돈이 지금 쏠리고 있어요. 다 일로 들어갔어요 지금.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런 지금 거래도 없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돈도 빌리기도 힘들지만, 돈도 힘들어요. 힘들어. 지금 임차인 뭐 해줘도 문제고 안 해줘도 문제인데, 결론적으로는 임차인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뭐 4억에서 2.5% 했을 때 1,000만 원이면은 월 한 뭐 90만 원 안팎의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그죠? 근데 이게 지금 5% 뭐야? 한 6%? 한 6%만 잡아도, 그죠? 2,400, 월 200이에요. 일반 서민이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없어. 어?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 어, 기존 집에서 가격을 낮춰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집에서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이사를 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음. 근데 어느 정도 좀 끝자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원정 투자 줄었죠. 역전세나 공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최대폭 낙폭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심리 싸움이 심리. 그죠? 작년에 봐봐요. 막 없어서 못 사서 난리였잖아요. 그 지금 뭐야? 하여도 사지도 않고 또 기다린대. 어, 기다린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어느 정도 좀 나만의 그 돛닦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이 날씨가 되게 쌀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꼭 독감 주사 맞으셔서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